안녕하세요. 제 나이 30대 초중반, 미혼 여성이며 올해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파혼의 아픔을 경험한 뒤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제가 참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잘 어울린다는 말을 많이 듣곤 했어요. 그래서 다들 결혼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파혼했다는 소식에 왜 헤어졌냐고 무척이나 궁금해합니다. 그때마다 속 시원하게 파혼한 이유를 말하고 싶었는데 제 얼굴에 침 뱉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결혼 준비하면서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했죠.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일 것 같아서요. 눈치채셨겠지만 파혼한 이유는 정말이지 상상 그 이상입니다. 보통 결혼 준비하면서 성격 차이로 싸우고 파혼하는 커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라면 파혼한 이유를 당당하게 말할 텐데 그게 아니라서 어디 말하기도 어렵고 이곳에 풀어놓는 거로 위안을 삼으려고 해요. 뭐 때문에 파혼했는지 대충 말씀드리자면 음식값 때문에 파혼했습니다. 예비시모랑 남편한테 확 깨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졌어요. 나중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한 번 다친 마음은 쉽사리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는 봉사하다가 만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남을 돕기 좋아하는 성품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그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남들은 여러 취미를 가지고 있던데 저는 시간이 남는다 싶으면 봉사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봉사하게 된 계기는 저희 부모님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여러 단체를 다니며 봉사하고 기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서 그런지 어느 순간 저도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사람, 동물 가릴 것 없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기꺼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힘든 거 가리지 않고 자주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를 만났죠. 남자친구는 저처럼 봉사에 참여한 건 아니고 봉사단체를 주관하는 관계자였어요. 그쪽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고 어쩌다가 저랑 마주치게 되면서 인연을 쌓게 되었죠.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요. 저렇게 마음이 착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어떻게든 저와 만나고 싶어서 제 눈에 들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웠는데 적극적인 구애를 받으니 결국에는 마음이 열렸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죠. 데이트하면서 중간중간 함께 봉사도 다니고 뜻깊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애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우리 둘 다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결혼 정년기가 꽉 찬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실 나이도 나이지만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그의 마음이 예뻐서였습니다. 워낙 봉사를 좋아했던지라 전 남자친구들과도 봉사를 자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초반에는 저와 함께 봉사에 참여했던 남자친구들이 하나둘 귀찮아하면서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저는 상대방에게 같이 봉사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하면 좋지만 싫다면 굳이 같이 가자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봉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참된 봉사로서 의미가 있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건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싫으면 저 혼자라도 봉사하겠다고 했더니 데이트할 시간도 부족한데 혼자 봉사하러 다니면 자신은 언제 만나냐고 툴툴거리곤 했습니다. 그 모습에 확 깨서 헤어진 적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싫은 티 낸 적 한 번도 없고 툴툴거린 적도 없이 저와 함께 봉사 다니며
뜻깊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됐고요. 주변에서는 그런 우리 둘을 보며 참 잘 어울린다, 마음씨 예쁜 커플이라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도 그런 남자친구를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그 누구보다 축하해 주셨죠. 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오기 전부터 이미 허락하신 상태였습니다. 예비시댁은 어땠냐고요? 뭐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를 엄청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 싫어서 반대한다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평범했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순탄하게 이야기 주고받으며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예비 시모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약간 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오해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수며 결혼식 비용이며 여러 이야기를 나눌 때 자꾸 돈에 연연하니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남자친구한테는 그런 제 느낌을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신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 혼자 오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정말 돈에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세게 느꼈냐면 바로 식장을 잡는 부분에서였습니다. 주말에 둘이 같이 식장 알아봤다면서? 그런데 금액이 너무 비싸더라. 거기 음식도 그저 그렇던데 그렇게나 많이 받아? 요즘은 다 그 정도 해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 저렴한 편이고요. 저렴하기는. 나는 가격 듣고 까무라치는 줄 알았다. 겨우 30-40분 동안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나 많이 받는다는 게 말이나 돼? 뷔페값도 1인당 금액이 너무 세. 그러지 말고 이번 주만에 나랑 같이 식장 다시 알아보자. 안 그래도 물어물어 괜찮은 곳 알아뒀어. 남자친구랑 같이 식장 돌아다니면서 적당한 곳으로 골랐습니다. 상담받은 다음에 예약금을 걸려고 했는데 예비 시모가 식장 비용이 너무 비싸다면서 다른 데 더 둘러보자고 하셨어요. 마침 주변에 추천받은 곳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고 그 주에 남자친구 예비 시모랑 같이 식장에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시모가 자신 있게 데려간 식장은 퀄리티가 너무도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너무 촌스러운 인테리어에 장소도 외진 곳이라 좋지 않았어요. 이런 수준이니까 당연히 금액적인 면으로 보면 저렴했겠죠. 시모는 집에 들어가는 돈이 많을 텐데 줄일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지 않겠냐면서 괜히 번쩍번쩍한 곳 잡지 말고 소소하게 이런 곳에서 식을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괜찮은 곳이라고 말하길래 적당한 수준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별로라서 표정 관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시모는 제 속도 모르고 마음에 든다면서 이만한 가격에 식 올릴 수 있는 곳 찾기 힘들다면서 여기로 예약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난감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예비 시모가 기분 나빠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정중하게 처음 봤던 예식장에서 식을 올리고 싶다고 잘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시모가 기분 나빠할까봐 제 딴에는 애교까지 부려가면서 정말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식을 올리냐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신혼집에 보태는 게 훨씬 이득 아니냐면서요. 보기와는 달리 헛똑똑인 것 같다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비 시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본인의 의견을 고집하며 내세우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결혼이라는 게 일생에 한 번뿐인 거잖아요. 이때 제가 파혼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식장에서 만족스럽게 식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이런저런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보통은 신부의 뜻을 많이 존중해 주는데 시모는 계속해서 돈돈돈거리며 제 뜻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살짝 어이없는 게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게 있다면 그러려니 할 텐데 뭐 하나 보태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만 하니까 너무 피곤했습니다. 이때는 이런 한 장 보태주는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간섭을 해야 될까 짜증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본인 아들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부족한 건 대출받아서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본인 아들이 대출금 덜 갚고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하려고 그 난리를 친 거였습니다. 시댁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보태줄 여력이 안 됐어요. 저희 집은 어느 정도 여유로웠지만 저희 힘으로 준비하고 싶어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아야 할 돈이 그리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보통 예비 신혼부부들이 대출받는 평균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껴서 진행하는 게 좋죠. 저라고 대출금 갚으면서 허리 휘는 게 마냥 좋겠어요. 하지만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우리 둘이 열심히 벌어서 힘을 합친다면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대출받는 대로 결혼식 준비에 다 들이부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리저리 알아보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시모가 데리고 간 곳은 도저히 식을 올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 화려한 곳에서 과하게 식을 올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아는 보통의 수준으로 식을 올리고 싶었어요. 그게 일반적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거기서 식을 올리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축하하러 온 하객분들에게도 신뢰될 것 같았죠. 아니, 축의금 내고 맛있는 뷔페 먹고 싶지 그저 그런 음식들 먹고 싶겠어요? 식장도 그렇지만 뷔페 수준도 진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문제로 결혼하기 전부터 예비시모랑 삐거덕 걸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남자친구가 제 편을 들어줘서 일을 더 크게 키우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 역시 식당이 너무 외지에 있고 인테리어랑 음식 수준이 떨어진다고 이건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신뢰되는 일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식장 비용이 아까울 수 있겠지만 요즘은 다 그 정도 하고 있고 다른 데에서 더 허리띠 졸라매면 괜찮을 거라고 했죠. 그 말에 저도 동의했고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모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알겠다면서 수긍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식장을 예약하고 이 사건은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뒤로도 시모의 문제는 계속해서 생겨났어요.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 바로 드레스입니다. 보통 식장에서 빌려주는 드레스를 입고 식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식장에서 보여주는 드레스 중에 적당한 거 골라서 입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지 않겠냐면서 드레스 빌리는 가격을 빼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계약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드레스 가지고 그러니까 2차 난감함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저렴하게 빌린다는 건지 두려울 지경이었어요. 한번 식장 사건을 겪은 뒤로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아는 지인한테 빌려왔다면서 그냥 이거 입고 식 올리라고 보여주는데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이거 누구 거예요? 교회 아는 집사님인데 예전에 결혼했을 때 입던 거래. 그때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드레스를 조금 손봐서 입었다고 하더라고. 어때? 괜찮지? 입을만 하겠지?
보아하니까 보관을 잘한 모양이더라고. 이 정도면 문제 없지 뭐. 교회 아는 집사님은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었어요. 시어머니 되는 사람은 외국 사람이고요. 결혼할 때 물려받은 드레스를 리폼해서 입었다고 했습니다. 대충 짐작되시죠? 하늘로 빗지르는 어깨뽕과 촌스러운 레이스, 그리고 큐비까지. 정말 참담했습니다. 지금 나더러 이걸 입으라는 건가 경악스럽기만 했어요. 적당히 무난하기라도 하면 대충 손봐서 입어도 괜찮겠다 싶을 텐데 이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보관을 잘하기는 무슨. 하얀 드레스 중간에 얼룩덜룩한 이염 자국이 보였어요. 아무래도 오래된 드레스라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끝까지 괜찮다면서 또 아득바득 고집을 피워댔어요. 그날 하루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입고 말 건데 뭐하러 돈을 내냐면서 그냥 이거 입고 대충 씩 올리라고 했습니다. 드레스가 다 거기서 거기인데 아무거나 입으면 뭐 어떻냐고요. 그거 조금 입는데 돈 내는 것도 아깝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 화장도 할 거 없다고 그냥 하던 대로 수수하게 저더러 직접 하라고까지 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아껴야 할 일인가요? 그거 아껴봤자 뭐 얼마나 된다고. 고작 몇십만 원이 전부인데 별걸 가지고 아끼려고 하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 하나까지 저를 달달 볶은 사람이 바로 예비 시모였어요. 이런 걸로 사람 피곤하게 하는데 다른 건 어떻겠어요? 혼수도 그렇고 집에 들이는 가전제품들까지 이래저래 많이도 참견했습니다. 이러다가는 결혼식 올리기도 전에 나가 떨어질 판이었어요. 그래서 참다 도저히 안 되겠기에 남자친구한테 제발 시모 좀 자제시키라고 눈치 줬습니다. 사사건건 다 참견하니까 시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제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시모가 옛날 사고를 가지고 있고 아껴야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 것 같다면서 좋게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본인도 시모가 말한 대로 식을 올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서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결혼식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잘 말씀드릴 참이었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제가 말하는 것보다 남자친구가 말하는 게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건 씨알도 안 먹혔는데 남자친구가 말하니까 잔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진작 남자친구 찬스 좀 쓸걸. 어떻게든 내가 잘 해결해봐야지 라는 생각에 그러질 못했네요. 괜히 남자친구한테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들과 본인 사이를 멀어지게 할 작정이냐면서 안 좋게 생각할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아무튼 남자친구 덕에 그 다음부터는 시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순조롭게 이 일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정말 편했어요. 남자친구랑 저랑 상의해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마저 결혼식 준비를 해나갔고 상견례까지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예, 시모랑 남자친구한테 정이 있는 대로 다 털려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파혼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돈. 그렇게 돈돈돈거리던 예비 시모가 결혼식을 앞두고 기어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죠. 결혼하기 전에 5만 정 다 털리게 해줬으니 어쩌면 고마워해야 하나 싶었어요. 식 올리고 정 털렸으면 결혼 생활 수습하느라 더 골치 아팠을 겁니다. 아무튼 사건이 어쩌다 벌어지게 된 거냐면 바로 예비 시모의 생일을 축하하면서였어요. 이때가 예비 시모의 생신이었습니다. 식 올리기 전에 예비 시모의 생신이라 굳이 제가 챙겨드리지 않아도 됐지만 시모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시모와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로 실랑이 한 게 떠올랐고 관계를 잘 형성해서
좋은 고부 사이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시모가 사사건건 간섭한 게 피곤했지만 그래도 결론은 우리 생각해서 앞으로 잘 살라고 그러신 건데 제가 다 싫다고 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물론 거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죄송한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신 축하해드리면서 겸사겸사 잘 풀고 가려고 했죠. 뭘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고민하다가 남자친구한테 좋은 소스를 얻었습니다. 저번에 저희 친정 부모님 모시고 남자친구랑 같이 한식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하나같이 다 맛있다면서 시모가 좋아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워낙 절약정신이 투철하신 분이라 외식은 극도로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되도록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돈도 덜 들고 좋다고 말이죠. 그러니 저희가 방문한 고급 한정식 집을 와본 적이나 있었겠어요? 구경도 못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생신 선물로 맛있는 식사를 한 끼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선물을 사드릴까도 고민했지만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고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맛있는 밥을 사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시모가 좋아할 거라면서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미리 식당을 예약했고 남자친구가 그곳으로 예비시모를 모시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예비시모의 생신날이 되었고 저는 음식점에 일찍 도착해서 남자친구와 예비시모를 기다렸어요. 약속한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문이 열리고 예비 시부모님과 남자친구가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오셨냐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낯선 얼굴들이 여럿 보이더군요. 당황스러워서 엉거주춤한 포즈로 뒤에 오신 분들은 누구냐면서 남자친구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대신 설명해 줬어요. 누구? 인사해. 우리 언니하고 내 동생이야. 내가 둘째 딸인 거 알고 있지? 결혼식장에서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겸사겸사 미리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왔어. 네가 맛있는 거 사준다는데 여럿이서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 좋잖니. 시모 뒤에는 이모님들이 우르르 등장하셨어요. 잠깐의 설명을 드리자면 딸부잣집이라고 아시죠? 예비 시모는 4명의 자매가 있었고 그중에서 둘째 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진작 알고 있기는 했지만 결혼 준비로 바쁘기도 했고 결혼식장에서 인사드리면 될 것 같아서 따로 찾아뵙지는 않았어요. 또 자매들끼리 사는데 거리가 있어서 자주 보는 것도 아닌 듯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넷이 출동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생신 선물로 맛있는 식사 한 끼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언니랑 동생들을 우르르 데리고 온 것 같았어요. 뭐 데리고 올 수야 있죠. 이게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미리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시부모님만 오실 줄 알고 인원수에 맞게 예약했는데 이렇게 언니 동생들까지 우르르 데리고 나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미리 말해줬더라면 예약을 다시 했을 텐데 왜 말도 안 하고 데리고 온 건가 싶고 당황스러웠어요. 넓은 곳으로 룸을 옮겨야 할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댄 뒤 남자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미리 연락을 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예약 인원을 정정했을 텐데 왜 말 안 했냐고 물었어요. 인원에 맞게 룸을 잡은 거라 다 앉기에는 공간이 협소했거든요. 그랬더니 본인 역시 이모들이 올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시부모님과 함께 음식점 입구로 향하는데 이모들이 우르르 나타났다고 했어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본인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모들까지 식사 대접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본인하고 반반 부담하자고 하더군요. 여기가 고급 한정식 집이다 보니까 인당 가격이 꽤 높은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고 하는 수 없이 음식점 직원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한 뒤 조금 더 큰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분들에게 인원수에 맞게 예약한 대로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시모가 메뉴판을 가져와 달라고 했고
먹고 싶은 걸 더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메뉴판에 있는 음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시킬 기세로 이거 저거 달라고 떠들어대더군요. 너무 놀라서 나오는 음식들만 해도 양이 꽤 되는데 더 시키면 너무 많다고 했더니 남는 건 싸가면 될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시키면 돈 나가니까 지금 사리는 거 아니냐, 시모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언짢은 티를 내길래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했어요. 여기는 따로 포장해 주는 거 없고 못 먹는 음식은 그대로 남기고 가야 돼서 정말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선 먹어보고 부족하면 그때 가서 더 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러자 먹다가 중간에 끊기면 안 된다면서 그냥 시킬 때 한 번에 다 시키는 게 낫다고 고집을 피우더군요. 그리고 직원 몰래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살짝 꺼내서 보여주더니 남은 건 알아서 싸갈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조금 그렇지만 작정하고 온 건가 싶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말도 없이 언니랑 동생을 우르르 데리고 온 거 하며 남은 음식들 싸가려고 비닐봉지를 가져온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대충 사이즈를 보니까 감이 왔습니다. 시모는 살아오면서 언니와 동생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 아들 결혼시키면서 여러 가지로 도와줬던 언니와 동생들에게 작게라도 보답하고 싶었는데 돈에 예민한 사람이니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 마침 제가 밥을 사준다고 하니까 기회다 싶은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고급 한정식집이라고 하니까 체면도 살리고 남은 음식들 챙겨서 먹을 수 있으니 제대로 뽕 뽑으려고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겪은 게 있어서 그런가 예비 시모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는 1년에 딱 한 번뿐인 생일날 예비 며느리가 밥 사준다니까 너무 좋다면서 이것저것 엄청나게 시켜댔습니다. 과연 저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욕심 한번 어마어마하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인데 후회되지 않게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게 해야겠다고 말이죠. 1인당 가격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왕 사드리기로 한 거 기쁜 마음으로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 하나 못해드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라고 했더니 더 신나서는 한껏 욕심을 부렸어요. 옆에 앉아있던 언니와 동생들에게 메뉴판을 건네면서 먹고 싶은 거 싹 다 시키라고 했습니다. 누가 자매 아니랄까봐 아주 죽이 척척 맞더라고요. 그렇게 음식들이 계속 나오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졌습니다. 모두들 맛있다면서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저렇게 맛있게 먹어주시는데 싫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슬슬 배부른 기색이 보였지만 시모는 계속해서 꿋꿋하게 먹더라고요. 저러다 체하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 배부르면 그만 드시라고 말렸습니다. 나중에 또 사드리겠다고요. 그랬더니 그래 하면서 배부르다며 볼록하게 나온 배를 어루만지더니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담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게 좋기는 좋네. 맛있기는 진짜 맛있더라. 비싸기는 해도 제대로 돈값 했어. 근데 너무 많이 남아서 아깝다. 어차피 다 버릴 텐데 아까우니까 챙겨가자. 대충 상상만 해도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억척스런 예비 시모의 모습을 말입니다. 손에 비닐 장갑을 끼고 열심히 비닐봉지에 담았고 남자친구는 그런 시모와 익숙하다는 듯 별 말을 안 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만 이런 상황이 낯설었지만 다들 별말 안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나요? 더군다나 시모의 생신날인데 괜히 기분 상하게 할 필요 뭐 있나 싶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예비 며느리도 있는데 왜 이러냐고 조금 부끄러워했지만 시모가 뭐 어떻냐고 그럼 아까운 음식 다 버리게 두냐면서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고 아무렇지 않게 챙겼습니다. 흡족한 표정으로 두둑하게 챙긴 비닐봉지를 가방에 우겨넣더니 옆에 있던 언니들에게도 하나씩 가져가라면서 권하셨어요. 그렇게 대충 자리가 마무리되어 가길래 남자친구가 계산하려고 계산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가 현금이 부족하다고 하길래 본인이 카드로 긁으면 나머지는 제가 현금으로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계산서를 들고 나가려는 남자친구의 손을 예비신부가 탁 잡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정색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기는 계산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네가 계산을 왜 하냐고. 제가 사주기란 거 아니었어? 그렇기는 한데 이모들은 예정에 없던 상황이었잖아. 여기 1인당 가격이 얼만데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어. 참나. 아니 사주기로 했으면 다 내야지. 반반씩 내는 건 또 뭐야? 그렇게 되면 이건 예비 며느리가 사주는 게 아니잖아. 예, 안 그러니? 예비 시모는 고개를 돌려 살쾡이 같은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계산하게 두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기세였어요. 솔직히 제가 다 계산해도 문제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모님들은 미리 생각한 게 아니라 예정된 금액에서 오버되기는 해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그냥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한다고 돈이 거의 다 그리로 들어가서 시모한테 제대로 해드릴 여유가 없다고 했고 이렇게 반씩 부담하는 걸로 퉁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모는 왜 본인 아들이 반을 부담해야 하냐고 사전에 이야기한 거라 말이 다르지 않냐면서 저를 이상하게 몰아가더군요. 급기야는 돈 많이 나왔다고 우리 몰래 아들한테 눈치 준 거 아니냐. 생신 선물로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더니 막상 내려고 보니까 돈이 아까운 거냐 별소리를 다 하더군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옆에 있던 남자친구 역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아니라고 설명했고 엄마 생신인데 용돈 드릴 상황은 못 되고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반반 부담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사주기로 했으면 다 사야지. 반만 내는 건 뭐냐면서 그냥 저더러 다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비싸다고 여자친구 부담스러워할 거라면서 그냥 반씩 계산하겠다고 하니까 예비 시모가 더욱 개거품을 물면서 저한테 막 따지더군요. 아니 부담스럽기는 뭐가 부담스러워? 예, 너 입이 있으면 좀 말을 해봐. 내가 언니 동생들 우르르 데려와서 부담스럽니? 돈 내기 아까워? 그런 건 아니에요. 거봐 아니라잖아. 그러니까 그 계산서 당장 니한테 줘. 본인이 사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얼렁뚱땅 우리 아들한테 넘기는 건 또 뭐야?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 손에 들인 계산서를 뺏어서 제게 거칠게 들이밀었습니다. 그 꼴을 보니 기분이 슬슬 상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눈치를 준 적은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모는 계속해서 저를 건드렸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본인 생일인데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면서 우시렁거리더니 다 좋다가 마지막에 기분 상하게 할 거면 앞으로 이런 거 하지도 말라고 그냥 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울 게 뭐 있냐. 어차피 결혼하면 네 돈이 얘 돈이고 얘 돈이 네 돈인데 누가 계산한들 뭐가 문제냐고 했어요. 또 언니랑 동생들 있는 자리에서 본인 체면 상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냐면서 잘 먹고 기분 상하기 처음이라고 있는 대로 성질을 내더라고요. 처음부터 본인이 사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이게 뭐 하냐는 거냐면서 계속해서 저를 나무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신 챙기려거든 앞으로 하지도 말라면서 비싼 거 사준다고 사람 잔뜩 기대하게 하더니 이렇게 기분 상하게 할 줄은 몰랐다고 하여간 마음에 안 든다면서 그간 있었던 일까지 다 쏟아내더라고요.
하여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네가 내 말 한번 들은 적이 있었니? 그래도 나는 너처럼 그러지 않았어. 결국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존중해줬지. 그런데 너는 이게 뭐야? 결혼 전부터 네 고집 때문에 기분 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도 너한테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다. 결혼하면 고집센 며느리를 모시고 살겠구나 싶어도 그냥 내버려뒀어. 왜?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내 생일이라고 비싼 밥 사준다고 해서 마음이 조금 풀리려고 했거든. 하지만 이건 아니지. 어쩜 너는 끝까지 날 실망시키니?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집 피운 게 누군데. 당당히 저를 존중해 줬다고 말하는 시모. 쭉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그래도 내 딴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잘 지내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데 뭘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이런 사람이 내 시어머니구나. 결혼하면 내가 이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구나. 머릿속으로 결혼하고 펼쳐질 일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직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대충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아니, 결혼 전에도 이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동안 식장이며 드레스며 사사건건 간섭한 건 그래 100번 양보해서 적게 대출하면 좋으니까 앞으로 잘 살라는 의미에서 생각해 준 거라고 쳐요. 하지만 이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나마 나니까 이모님들 우르르 데리고 와도 아무런 내색 안 하는 거지 다른 여자 같았으면 그냥 안 넘어갔을 거예요. 아니, 애초에 이런 자리를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혼 준비하다가 싸워서 파혼하는 커플이 얼마나 많은데 나나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좋게 생각했던 거지 다른 여자 같았으면 진작에 파혼 먹였을 겁니다. 고마운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나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며 그렇게 계산 노래를 부르니 계산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계산서를 들고 나가서 카운터 앞에 당당히 카드를 내밀며 제 것만 계산해달라고 했어요. 괘씸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돌아오자 시모는 진작 이럴 것이지 뭐하러 사람 열을 올리냐며 구시렁거렸고 저를 지나쳐서 카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직원이 앞을 가로막고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가 이게 무슨 소리냐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길래 제 것만 계산했다고 말했습니다. 너 계산했다고 하지 않았니? 네, 계산했어요. 제 것만. 뭐? 아니 기껏 큰 소리 치면서 가더니만 다 계산한 게 아니고 네 것만 계산한 거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똑똑히 알려드리려고요. 어머님이 제게 그럴 권리 없다는 거 잘못한 게 뭔지 알려드리려고 제 것만 계산했어요. 저도 좋게 사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제 말에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시모 알기를 우습게 여긴다.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시어머니 체면을 말도 안 되게 구겨놓는다. 버르장머리였고 예의 없다고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더니 급기야는 집에서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고 예비사돈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해야겠다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길래 단숨에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전화할 거 없다.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게 아니라 제대로 받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으면 본인이 한 행동을 뒤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래도 그 쉬운 걸 모르겠다고 한다면 본인한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시모가 제게 한 잘못을 하나하나 짚으며 말했어요. 서운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둔 것처럼 나도 속상하고 서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시모처럼 막 나간 적은 없었다면서 먼저 날 자극한 건 시모라고 소리쳤습니다. 생신이기도 하고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겸사겸사 마련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날 골탕 먹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면서 되려 좋은 마음을 안 좋게 되갚음한 건 시모라고 했죠. 그랬더니 본인이 뭘 잘못했다고 남 탓을 하냐면서 저더러 못됐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먼저 사주겠다고 비싼 곳에 데려왔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본인 것만 계산하면 어쩌냐고 얼른 마저 다 계산하라고 소리쳤어요. 안 그러면 결혼이고 뭐고 다 엎을 줄 알라면서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대체 이깟 음식값이 뭐라고 파혼까지 거론하나요? 물론 제 것만 계산하면서 어느 정도 파혼을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걸 다 염두에 두고 저지른 행동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들 입에서 먼저 나올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파혼을 하더라도 제 쪽에서 먼저 말해야 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줌마라고 냅다 질러버렸어요. 나니까 여태 이해해 준 거지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본인 아들 벌써 파혼당하고도 남았을 거라고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당당하게 파혼을 입에 올리냐면서 염치도 개념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파혼하자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아냐. 내가 계산서 들고 방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이 결혼은 깨진 거나 다름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깟 돈이 뭐라고 이거 하나 계산하기 싫어서 지금 파혼하는 거냐면서 우리 아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사랑하지 않는 거라나 뭐라나. 여기서 더 열이 받는 건 이깟 돈 낼 정도로 돈이 없으니까 괜한 자존심 부리는 거냐고 하길래 그나마 참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누구를 거지 취급하냐. 돈돈돈 거렸던 사람이 누구인데 날 그딴 저급한 사람으로 몰지 말라고 했고 아줌마는 이깟 돈 아껴보려고 언니 동생 우르르 데리고 와서 생색낸 거냐고. 시모 손에 들린 가방을 빼앗아서 카운터 위로 비닐봉지에 담긴 음식들을 꺼내놨어요. 여기 비닐봉지에 담긴 음식들 좀 보세요. 부끄러워할 게 누군데 지금 저더러 개념 염치를 노네요? 난 적어도 이런 짓은 안 해요. 고마움이 뭔지 미안함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남은 음식이 아까워서 알뜰하게 챙기는 걸 부끄럽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맛있는 음식 대접해 주려는 사람의 마음을 쓰레기처럼 만든 걸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한테는 시간 내어 마음 쓸 가치가 없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신부랑 입씨름하는 동안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난감한 표정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겨우 한다는 소리가 제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거기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파혼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길래 누가 먼저 파혼 소리를 내뱉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여태 내가 한 말이 틀렸냐.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데 지금 나더러 뭐라고 하는 거냐고 했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자신이 없으니 엄마인지 나인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어요. 만약 엄마를 선택한다면 파혼은 확정이고 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시부모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히 제 앞에서 천륜을 끊으려고 하냐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날뛰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당장 인연이랑 헤어져라. 너 정도면 얼마든지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애랑 결혼하려고 하냐면서 소리치길래 저도 얼른 결정을 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둘 사이에서 잔뜩 새우등 터진 남자친구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본인의 엄마를 선택했어요. 빨리 선택해. 누구냐고. 나는 엄마.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연애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약간 마마보이 기질이 있더라고요. 제가 둘 중에 한 명 선택하라고 했을 때 엄마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나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그럼 그렇지.
마마보이 같은 네가 엄마를 선택할 줄 알았다면 깔끔하게 이 자리에서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내 엄마가 나한테 이런 진상짓을 벌일 동안 나서서 말 한마디 안 해준 너를 어떻게 믿고 결혼하냐. 아마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너랑 결혼하기 싫어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냥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혼자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게 여러 여자들 구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또 자꾸만 내 엄마가 날 무시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수준 아니고 오히려 너희 집보다 더 잘 산다고 알려줬어요. 자세하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이 꽤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지리궁상 떠는 집에서 우리 집을 무시하니까 기가 막혀서 바로 알려주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시모는 끝까지 제게 이년저년 욕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했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시모를 말렸습니다. 저는 파혼했으니 더 이상 볼 일 없다면서 알아서 계산하고 가라고 이야기한 뒤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남자친구가 계산했을 거예요. 제가 다 계산하는 줄 알고 이것저것 많이도 시켰을 텐데 괜히 시켰다면서 후회했을 겁니다. 그 뒤로 저는 파혼 준비에 돌입하면서 손에 입은 것들은 정리해서 남자친구에게 보냈어요. 이왕 파혼하는 거 확실하게 가릴 건 가려야겠더라고요. 변호사 통해서 이 부분 상담받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을 잘 잡아줬습니다. 겸사겸사 목록표를 보내면서 제가 받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집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자료도 간략하게 같이 첨부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시모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 하냐면서 우리도 똑같이 손해보는 건데 왜 돈을 줘야 하냐고 난리쳤는데 제가 어느 정도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는 걸 확인했는지 살짝 꼬리를 내렸습니다. 결혼이 코앞인데 없었던 일로 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냐. 그냥 좋게 화해하고 잘 지내보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그 손을 단칼에 쳐냈습니다. 없었던 일로 취소할 마음 없고 당신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줏대없는 남자친구도 믿을 게 못 된다고 했죠.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더 좋은 남자 얼마든지 만날 텐데 뭐하러 이런 찌질한 집안에 찌질한 놈과 결혼하겠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잘못했다면서 무조건 제 편 들어주겠다고 징징거렸지만 그럴수록 없던 정마저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파혼했고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다 돌려받았습니다.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이걸 어디 가서 속 시원히 말 못하겠더라고요. 고작 음식값 때문에 파혼했다는 게 자존심 상해서요.